안녕하십니까, 바라신입니다. 오늘은 독일 유학 도중 우연히 만난 악마 때문에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한 중국 여대생 리 양지에 대해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2016년 5월 12일 독일 동부 작센 안할트주 데사우 로슬라우, 이른 시간부터 독일 안할트 응용과학대학 학생들이 오전 수업을 위해 학교로 등교를 하였습니다. 2007년 데사우와 로슬라우가 합쳐져 탄생한 도시인 데사우 로슬라우는 미술과 건축으로 유명한 아름답고 조용한 도시였습니다. 특히 이곳은 중국인 유학생들이 유학을 많이 오는 지역으로 2016년에만 800명 이상의 중국 유학생들이 학업을 위해 데사우 로슬라우를 방문하였다고 합니다. 이날도 평소처럼 학생들은 학교에 가 수업을 들었고 여느 때와 다름없이 지나가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고요함도 잠시 갑자기 경찰서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시 수많은 인원을 동원하여 도시 곳곳을 수색하기 시작했고, 이 소식은 마을 주민들에게 빠르게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이 찾고 있는 사람은 당시 25세의 중국 유학생 리 양지라는 여성이었고, 그녀는 안할트 대학교에서 건축학 석사 과정을 밟고 있는 학생이었습니다. 리 양지의 룸메이트는 그녀가 전날 저녁에 달리기를 하러 나갔다가 숙소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경찰은 리 양지가 평소에 운동하던 길 중심으로 그녀를 찾았습니다. 다음 날인 2016년 5월 13일, 리 양지의 시신이 마을에 있는 큰 소나무 아래 덤불 속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300m도 안 되는 가까운 거리에서 발견되었고, 발견 당시 그녀의 옷과 휴대폰, 아파트 열쇠 등 모든 소지품들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그녀가 다른 곳에서 죽임을 당하고 이곳에 옮겨진 것이라고 판단했고, 범죄 현장과 범인을 찾기 위해 총력을 다했습니다. 당시 그녀의 몸에서 누군가와 심하게 다툰 흔적이 발견되었는데, 다행히도 리 양지의 몸에서 용의자로 보이는 인물의 DNA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주인공 리 양지는 1990년 9월 9일 중국 허난성 자오저우에서 태어났습니다. 외동딸로 태어난 그녀는 어머니와 경찰로 근무하는 아버지와 함께 화목한 가정에서 자랐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허난과학기술대학교에 진학하여 토목공학을 전공하였습니다. 평소에 공부에 욕심이 많았던 리 양지는 건축학을 좀 더 심도 있게 배우고 싶어 했고, 운 좋게 중국에 방문하여 우수한 학생을 찾고 있었던 독일 안할트 대학 건축학 교수와의 면접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 안할트 대학 건축학과 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대비하여 그녀의 부모님들은 평소에 틈틈이 돈을 모아 두었고, 부모님 덕분에 그녀는 2015년 독일 유학길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리 양지는 평생 자신을 뒷바라지해준 부모님과 작별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슬펐지만, 어렸을 때부터 자신이 상상하는 집을 직접 설계하기를 소망했던 그녀의 꿈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독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부모님들도 딸이 얼마나 자신들을 사랑하는지 잘 알았기에 자주 연락하기로 약속하며 그녀를 편하게 보내주었습니다. 독일에 도착한 리 양지는 생각보다 독일 유학 생활에 잘 적응하였습니다. 고국을 떠나 타지에 왔으나 독일 데사우 로슬라우엔 중국인 유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이 거주하고 있었고, 그들은 중국인들끼리 도시 중심가에 있는 공동 아파트에 함께 거주하면서 서로 격려하며 열심히 공부하였습니다. 리 양지는 우수한 성적으로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고, 2016년 5월에 남들보다 빨리 졸업을 하여 건축학 석사학위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운동을 좋아했던 그녀는 아무리 힘들어도 매일 저녁 달리기를 하고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꾸준한 건강관리가 우수한 학업 성과로 이루어진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2016년 5월 11일, 이날도 그녀는 모든 일정을 마치고 달리기를 하기 위해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저녁 8시 30분, 리 양지는 룸메이트에게 달리기를 하고 오겠다고 말했고, 평소처럼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들으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녀의 마지막 모습이었고, 그녀는 영원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리 양지의 친구들과 룸메이트는 그녀가 방으로 돌아오지 않자 그녀의 핸드폰으로 여러 번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 결국 친구들은 그녀를 찾기 위해 아파트 밖으로 나가 리 양지의 이름을 부르며 그녀를 찾아다녔으나 어디에서도 그녀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인 2016년 5월 12일 아침, 친구들은 학교에 리 양지가 아파트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였고, 학교 측은 즉시 그녀가 사라졌다고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경찰은 당시 리 양지가 유학 도중 단 한 번도 외박을 하지 않았다는 친구들의 진술 때문에 그녀가 사라진 것이 단순 가출이 아닐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시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었고, 동시에 중국 SNS와 커뮤니티에 리 양지의 실종 소식이 빠르게 전파됩니다. 중국 대사관은 리 양지를 찾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독일 주재 중국 특파원들은 이 사실을 널리 알리며 그녀의 행방을 찾기 위해 힘을 보탰습니다.
당시 그녀를 찾기 위해 헬리콥터와 열화상 카메라 그리고 탐지견까지 동원되어 그녀가 달리기 한 경로를 중심으로 수색을 하였습니다. 경찰은 사건이 발생한 날 밤인 2016년 5월 11일 저녁 9시 40분쯤에 그녀의 휴대전화 신호가 끊어진 것을 확인합니다. 경찰은 이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그녀의 핸드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놀랍게도 한 남자가 전화를 받았으나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어버렸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핸드폰 전원이 완전히 꺼져 버렸다고 합니다. 경찰은 무엇인가 불길한 느낌을 받게 되었고 이 사건이 단순 실종 사건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리 양지의 부모님들도 하나뿐인 딸이 실종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녀의 담당 교수는 부모님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즉시 알려주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2016년 5월 13일 오전 11시경 경찰은 그녀의 아파트에서 300m도 안 되는 가까운 거리에서 리 양지의 시신을 발견하였습니다. 리 양지의 시신이 발견되자 그녀의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던 수많은 학생들은 공포에 떨게 되었습니다. 발견 당시 리 양지의 옷과 핸드폰 그리고 아파트 열쇠가 사라진 상태였기 때문에 용의자가 열쇠를 가지고 아파트에 들어올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조용하고 한적한 마을에서 벌어진 이 끔찍한 사건은 독일 전역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고 중국인 사회에도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2016년 5월 18일 독일에 거주하는 600명 이상의 중국인 유학생들이 집회를 열어 리 양지의 죽음을 추모하였고 범인에게 범행에 대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를 하였습니다. 베를린 주재 중국 대사관은 중국인 유학생들에게 혼자 저녁에 다니지 말라고 경고하였고 추가적으로 리 양지의 중국인 친구들을 보호할 것을 명령했으나 일부 중국인 친구들은 이 사건으로 충격을 받고 바로 고국으로 귀국했다고 합니다. 딸의 사망 소식을 듣게 된 리 양지의 부모님은 즉시 독일로 출발하였습니다. 경찰이었던 리 양지의 아버지는 수사에 도움을 주겠다며 자신도 수사에 참여하겠다고 나섰고 딸의 시신이 발견된 장소로 데려가달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처음엔 리 양지의 아버지는 독일 경찰을 전적으로 신뢰하였으나 지지부진한 경찰의 수사 속도에 불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리 양지의 아버지는 범행이 시신이 발견된 장소 근처에서 발생했다고 확신했고 근처 건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당시 경찰은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2016년 5월 23일 한 남성이 긴장한 듯 두리번거리며 경찰서에 출입하였습니다. 경찰서 직원은 그 남성의 얼굴을 보고 대번에 그를 알아보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세바스찬이라는 20세의 남성이었는데 그의 어머니 라모나는 지역 경찰관이었고 그의 새아버지 요르그는 경찰서장이었습니다. 당시 경찰서엔 관할서 경찰 부부의 아들인 세바스찬의 얼굴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런 그가 시신으로 발견된 리 양지에 대해 진술할 것이 있다고 하자 경찰서 직원들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세바스찬은 경찰에게 리 양지가 실종되기 전날 밤 그녀와 만났다고 이야기했고 그녀의 몸에서 발견된 DNA가 자신의 것일 수도 있다는 이상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약혼자 제이나가 그날 저녁 조깅을 하고 있던 리 양지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와 다 함께 관계를 가지게 되었는데 이것 때문에 자신의 DNA가 남을 수도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세바스찬은 모든 일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졌고 모든 관계가 끝나자 리 양지는 자신의 집을 떠나 어디론가 갔다고 말합니다. 그 이후부터는 전혀 모른다고 말하며 그녀의 죽음엔 자신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경찰은 이 말도 안 되는 진술을 한 세바스찬을 즉시 구금하였고 곧바로 약혼자 제이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제이나의 신병을 확보하여 세바스찬과 함께 조사하였는데 세바스찬은 리 양지의 몸에 남아있는 자신의 DNA에 대한 의혹을 풀어주기 위해 경찰서에 찾아와 수사를 도와주려고 하는 것일 뿐 자수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함께 조사를 받은 제이나는 세바스찬의 진술이 맞다고 말했고 즉시 경찰은 세바스찬과 제이나가 함께 머물던 아파트를 수색하였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의 아파트는 리 양지의 아파트 건너편 건물에 있었고 그녀의 시신이 발견된 곳에서도 멀지 않았습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된 리 양지의 아버지는 세바스찬이 유력한 용의자일 것이라고 확신했고 그의 집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상하게도 세바스찬의 아파트를 꼼꼼하게 수색하지 않았고 답답하게도 경찰은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하고 시간만 끌고 있었습니다. 결국 리 양지의 부모는 사립함정을 고용하여 따로 딸의 사건을 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용의자 세바스찬의 어머니 아버지 모두 관할서 경찰이었기 때문에 공정한 수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사건 발생 이후 세바스찬의 어머니가 직접 아들이 사는 아파트를 조사하고 주민들과 인터뷰를 진행했고 어처구니 없게도 조사를 진행하면서 매일매일 아들과도 10번 이상 통화한 사실이 밝혀집니다.
결국 여론의 문매를 맞게 된 독일 경찰은 리 양지 사건의 수사를 다른 관할서로 이관합니다. 2016년 6월 5일 리 양지의 장례식이 치러집니다. 놀랍게도 리 양지의 장례식 다음날 세바스찬의 어머니와 그의 남편은 모두 병가를 사용하고 경찰서에 나오지 않았고 휴식을 취하는 동안 레스토랑을 열어 개업 축하 파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리 양지를 추모하는 동안 개업 축하 파티를 연 그들을 비난했으나 부부는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던 행사였다는 비겁한 변명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이런 상황에 개업 축하 파티를 여는 것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대중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킨 두 경찰관 부부는 즉시 해임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2016년 6월 8일 검찰은 부부가 아들 세바스찬의 사건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어처구니없게도 아들의 범죄 은폐를 돕지 않았다는 부부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그들은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리 양지의 수사가 다른 경찰서로 이관되자마자 수사는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경찰이 세바스찬의 아파트를 꼼꼼하게 수색하였고 아파트 1층에 있는 빈 집에서 리 양지의 혈흔을 발견합니다. 이후 리 양지의 시신에서 세바스찬의 증언대로 정말 그의 DNA가 발견되었고 이제서야 경찰은 세바스찬을 유력한 용의자로 구속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결정적인 증거인 사건 당일 밤 세바스찬의 아파트 앞에서 촬영된 그의 약혼녀 제이나와 리 양지가 만나는 장면이 녹화된 CCTV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CCTV에는 제이나가 아파트 입구에서 서성거리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때 달리기를 하던 리 양지가 그녀의 앞에 나타났고 제이나는 즉시 그녀에게 다가가 무엇인가 도와달라는 제스처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리 양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제이나를 따라 세바스찬의 아파트에 들어갔는데 이것이 CCTV에 담긴 리 양지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경찰은 이 사건이 세바스찬의 단독 범행이라고 생각했으나 CCTV 덕분에 경찰은 세바스찬의 약혼녀 제이나도 공범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추가적인 조사 결과 세바스찬은 경찰서에 가기 전날 어머니 라모나에게 전화를 걸어 뉴스에 나온 중국 여자와 관계를 가졌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놀랍게도 그녀는 아들에게 일단 경찰서에 가서 자신이 시키는 대로 하라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어머니 라모나는 이 상황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고 계속 침묵을 지키며 사건을 은폐하려는 듯한 시도를 하였습니다. 2016년 11월 25일 리 양지 사건에 대한 재판이 시작됩니다. 뻔뻔하게도 세바스찬과 제이나는 계속해서 무죄를 주장하며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모른다는 말만 하는 세바스찬 때문에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두 달 후 갑자기 세바스찬의 약혼녀 제이나가 침묵을 깨고 미스테리한 이유로 법정에서 결정적인 증언을 하면서 재판은 세바스찬에게 불리하게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사건이 발생한 그날의 기억을 하나하나 꺼내기 시작했고 리 양지의 마지막 순간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세바스찬의 약혼녀 제이나는 불행한 과거를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버림받은 그녀는 누구의 보살핌도 받지 못하고 힘든 생활을 하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어린 나이에 아이를 가지게 되었는데 당시 아이 아빠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그녀와 아이를 버리고 어디론가 떠나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그녀는 세바스찬을 알게 되었는데 처음에 그는 미혼모인 자신과 아이를 따뜻하게 감싸줬다고 합니다. 그녀는 자신을 받아준 세바스찬을 사랑하게 되었고 또다시 누군가가 자신을 떠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세바스찬에게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세바스찬의 본 모습은 처음에 본 모습과 많이 달랐습니다. 폭력적이고 독단적인 성격을 가진 세바스찬은 제이나가 마음에 안 들 때마다 그녀를 떠나겠다고 협박했고 어쩔 수 없이 제이나는 세바스찬에게 복종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세바스찬이 어떠한 요구를 하더라도 그녀는 그대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세바스찬의 이상한 성격과 공격적인 모습에 지친 제이나는 마지막 수단으로 세바스찬의 어머니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세바스찬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은 그의 어머니 라모나가 유일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처구니없게도 세바스찬의 어머니 라모나는 아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는 이유를 모두 제이나의 탓으로 돌렸고 결국 그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세바스찬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건 당일 세바스찬은 갑자기 제이나에게 밖에 나가서 여자를 집으로 데리고 오라고 요구했고 만약 여자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집을 나가겠다고 협박을 하였습니다. 제이나는 어처구니 없는 세바스찬의 요구에 잠시 저항했으나 결국 그녀는 그의 말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이나는 아파트 밖으로 나가 길거리에서 두리번거리며 아무나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이때 달리기를 하던 리 양지가 하필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고 그 순간 제이나는 그녀를 부르며 도움을 요청합니다. 제이나는 리 양지에게 아파트에 상자를 옮기는 것을 도와달라고 부탁했는데 친절한 리 양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녀의 부탁을 들어주었고 그렇게 리 양지는 제이나와 함께 세바스찬이 있는 방으로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리 양지가 아파트에 들어가자마자 세바스찬은 그녀를 공격했고 곧 그의 어두운 손길이 그녀에게 뻗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세바스찬의 이런 모습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항상 제이나를 시켜 자주 이런 행동을 하였고 피해자를 협박해 신고하지 말라고 하고 불어주었습니다. 평소처럼 제이나는 세바스찬이 그녀의 목숨만은 살려주리라 생각했으나 불행하게도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제이나는 깜짝 놀라 그녀를 왜 죽였냐고 물어보았는데 세바스찬은 아무런 감정도 없이 내 마음이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결국 자정이 지난 후 세바스찬과 제이나는 그녀의 시신을 유기하였고 중국 유학생 리 양지는 이렇게 어처구니 없이 세상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검사는 제이나의 증언을 바탕으로 세바스찬을 압박하기 시작했는데 법정에서 세바스찬은 역정을 내며 입 닥쳐라는 말을 했으며 이후 남은 재판기간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고 침묵을 지켰다고 합니다. 2017년 8월 4일 법원은 세바스찬에게 종신형을 선고하였고 제이나에게는 5년 6개월의 형을 선고합니다. 하지만 세바스찬은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하였는데 2018년 9월 6일 그의 항소는 기각됩니다. 2017년 말 세바스찬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개업한 레스토랑은 오픈한 지 18개월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인터넷 평가란에 식당에 대한 엄청난 악플이 달렸고 리 양지의 친구들이 식당 앞에서 매일같이 시위하는 바람에 결국 부부는 더 이상 식당을 운영할 수 없었습니다. 독일에서 공부하면서 종종 중국에 있는 부모님에게 독일 하늘은 너무 푸르고 사람들도 정말 친절하다고 말했다던 리 양지. 그녀는 결국 부모님과 다시 만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후 리 양지의 부모님은 딸의 유고를 항아리에 담아 독일을 떠났고 사랑하는 딸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꿈을 위해 홀로 독일로 유학을 와 직접 자신이 상상하는 집을 설계하는 건축가가 되길 소망했던 리 양지의 꿈은 영원히 이루어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